조용히 끝날 줄 알아? 돌아가시라고.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석 파일은 4개를 가져갔습니다. 이 4개의 문석 파일은 이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검찰이 어제였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고요. 이러면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전면전을 선포했고요.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의 이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생을 위한 야당파나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자,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보신 것처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침묵 시위로 대응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야당이 전면 보이콧한 것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 여야 원내대표 간에 압수수색 일정을 국감 끝나고 하든지 혹은 시정연설 끝나고 하든지 이때 조율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것이죠. 네. 그게 시정연설 바로 하루 앞두고 한 것이라서 이 부분은 이 정부에 의한 혹은 권력에 의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일정을 짠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최대한 여야가 가파르게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어떤 그런 각본처럼 보여져요. 굳이 그 자료도 없는데 민주당사에 그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오늘 끝나고 나서 내일 해도 돼요. 그런데 뭐 그렇게 급해서 어제 그렇게 하고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 뭐라 그러셨냐면요. 압수수색 갔더니 그 민주당 출신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이 야 들어가면 다 치워놨을 때 뭐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첫날 이제 압수수색 이거 시도할 때 상당히 그랬죠. 문제가 되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또 뭐라 그러냐면 압수수색 해간 게 파일 4개인데 그 안에 별거 없다. 다 치워놓으셔서 없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도대체 그 안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들이 어떻게 아세요? 그건 검찰이 가져가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느냐 없느냐를 당 대변인이 발표하는 것도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기에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그래요. 도대체 뭘 사과합니까? 아니 영장을 대통령실에서 발부를 합니까? 법원에서 발부한 겁니다. 법원에서 일주일 전에 발부해서 그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걸 막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검찰이 5일 뒤에 이제 다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해서 가져간 건데 아니 대통령이 무슨 영장을 집행하라 말아를
결정하는 우리가 무슨 독재 국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왜 사과를 하는지 저는 그 주장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전반적인 이 야당은 지금 탄압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내가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현재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 해야죠. 의혹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지만. 그런데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 공화국 아니냐 이런 오해를 혹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저 검찰이 대통령과 혹은 뭐 여권의 뜻 무시하고 이렇게 그 폭주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해석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또 여당 측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법원의 영장은 민주당사 내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 책상이다라고 영장에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자, 오늘 보이콧 가운데서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얘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 점을 또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패널들도 아주 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셨지만 여야가 지금 이 극한의 반발로 서로 간의 입장 차이 계속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대치 속에서 과연 이 국회의 협조 이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상황으로서는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저는 민주당이 결국은 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 국회가 열리잖아요. 네. 근데 예산이라는 것들은 뭐 국회의원들 본인들도 본인들 지역구에 다 예산 따가서 사업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의 어떤 국가 살림 지금 그 경제 안보, 경제와 안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다 뽑아준 국민들을 무시한 채 그냥 도외시하겠다? 저는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론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원들 하나하나는요. 각 지역구에 또 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겠죠. 거기에 또 예산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때문에라도 국회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